지난 50년간 현대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은 단순한 거래 원칙을 넘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고 국가 간의 동맹을 맺게 했으며 초강대국의 등락과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습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전 세계는 이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50년에 견고했던 시스템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정치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4년 석유 패권의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 경제블록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며 석유 대금으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했으며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자국의 루피화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은 무역에서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거래합니다. 페트로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붕괴하면 단순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계 금융 질서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는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달러는 금과 교환이 보장되었고 다른 모든 국가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돌연 근본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러는 아무런 실물 자산의 보증도 없는 오직 미국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명목화폐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 패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달러를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으며 달러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줄 새로운 기반, 금만큼 강력하면서도 통제하기 쉬운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미국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심장을 쥐고 있는 단 하나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리에 접근합니다. 양국의 거래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사우디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의 가격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책정하고 결제받는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말입니다. 이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우디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이 흐름에 동참했고 불과 2년 만에 거의 모든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금 대신 석유라는 새로운 검은 황금에 달러의 운명을 묶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인위적이고 영구적인 전 세계적 수요가 창출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는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어야 했고 국제무역은 자연스럽게 달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도 통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는 이유,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끝없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경제 제재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단순히 석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통제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 견고했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가장 큰 구매자가 지정학적 라이벌 국가의 통화를 사용해 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위안화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유국들과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으며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특히 상하이 석유 거래소에서는 위안화로 거래된 원유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옵션까지 제공하며 산유국들에게 달러를 대체할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미국의 무분별한 경제 제재 남용입니다. 2022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며 달러 자산을 동결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나라의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서방 동맹이 아닌 사우디, 이란, 브라질과 같은 자원부국들은 달러가 더 이상 중립적인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힘은 바로 미국 자신의 부채 위기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연간 이자 지급액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무게에 짓눌려 달러의 가치가 약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 연방준비제도 가 수조 달러를 또다시 찍어내는 모습을 보며 달러 보유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결합하여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서서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결과는 달러 수요의 급락입니다.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가 달러입니다. 이는 각국이 달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석유와 무역 결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석유를 사는데 달러가 필요 없게 되면 각국은 보유 달러를 매각할 것이고 달러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이는 곧 수입 물가 급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국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금리 급등입니다. 지금까지 각국은 달러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저장해왔습니다. 이 막대한 수요 덕분에 미국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대가 저물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붕괴합니다. 미국은 국채를 팔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높아진 금리는 미국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지정학적 지각 변동입니다. 페트로달러라는 통제 수단을 잃은 미국은 세계 무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 제재의 위력은 약해지고 중국, 인도, 사우디와 같은 지역 강대국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부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트로달러의 붕괴는 단순히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를 극심한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석유는 전 세계 에너지의 근간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산업이 석유에 의존합니다. 화물선, 비행기,
공장의 기계 모두 석유 없이는 멈춰섭니다. 석유 가격을 결정하던 단일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면 세계 무역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국가들은 각기 다른 통화로 거래 협상을 해야 하고 가격과 환율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무역의 경제의 명운을 거는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은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페트로달러는 단순히 석유 거래 협정을 넘어 세계화 시대를 지탱해온 접착제와도 같았습니다. 각국이 달러를 비축하게 만들어 미 국채에 투자하게 했고 이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워주었으며 그 돈은 다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은 세계의 안정과 무역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사라지면 이 모든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세계는 단일 기축통화 시스템이 아닌 여러 개의 통화 블록으로 나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자재 기반의 브릭스 공동통화를 원하고 유럽은 유로화의 자율성을 높이려 하며 각 지역 강대국들은 자신들만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트로달러의 몰락은 곧 미국의 몰락을 의미할까요? 즉각적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1년 이후 가장 큰 금융 시스템의 전환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제한적인 재정 적자의 시대, 인위적으로 낮았던 금리의 시대,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경제적으로 경쟁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길은 질서 있는 전환입니다. 미국이 다극화된 통화 세계를 인정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금리를 정상화하여 달러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길은 강제된 인플레이션입니다. 세계의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서 팔리지 않는 미 국채를 연준이 돈을 찍어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고물가, 저축 가치의 하락, 그리고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길은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통화 질서가 붕괴할 때 종종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자원과 새로운 동맹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것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전자제품부터 식료품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사업대출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부동산,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부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미 우리는 1단계, 즉 각국이 석유 거래에서 비달러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다변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각국이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금이나 위안화 비중을 늘리는 외환 보유고 재조정 단계가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붕괴하겠지만 달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주요 통화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더 이상 세계 시스템을 떠받치는 유일한 기둥이 아니라
여러 기둥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파괴가 아닌 분권화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페트로달러의 종말은 세계를 1971년 미국이 버렸던 시스템, 즉 화폐가 실물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은 무한정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는 것이며 세계의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붕괴는 요란한 경보와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무역협정, 하나의 석유 계약, 중앙은행의 하나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지난 5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시스템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섰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금융 발명품이었던 페트로달러. 그 붕괴는 21세기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세상의 기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진입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아직 쓰이지 않은 규칙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로달러의 붕괴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